안녕하세요. 꿈을 읽어주는 스르륵이에요. 지금부터는 오직 당신의 평온한 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포근한 이야기 숲으로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오순도순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황금빛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익은 벼 이삭들이 찰랑찰랑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그 풍경이 어찌나 평화로웠던지요. 마치 누군가 고운 비단을 펼쳐놓은 것만 같았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기러기떼가 길게 줄지어 날아갔지요. 그 모습을 올려다보면 절로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녘 한쪽에는 커다란 배나무 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햇살을 받아 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달콤한 배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그 향기를 맡으면 누구라도 군침이 절로 돌았답니다. 이 배나무 밭의 주인은 마을에서 제법 넉넉하게 사는 박진사 댁이었습니다. 박진사는 50이 넘도록 곧은 허리와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하는 어른이었지요. 그의 부인 정씨는 살림을 알뜰히 꾸리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아낙이었습니다. 이 부부 슬하에는 22살 된 아들 박도령이 있었는데요. 올 봄에 혼례를 올려 이제 막 새 며느리를 맞이한 참이었답니다. 새 며느리의 이름은 순이라 했습니다. 이웃 고을 김좌수 댁의 셋째 딸로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했지요. 눈매는 초승달을 닮아 살짝 휘어 있었고요. 웃을 때면 볼에 복숭아빛 홍조가 번졌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 솜씨며 음식 솜씨가 빼어났고요. 무엇보다 성품이 얌전하고 다소곳하여 시댁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순이에게는 남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주 깊숙이 감춰둔 비밀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눈을 살며시 감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달콤한 배향기를 맡으며 스르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시지요. 혼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시댁 생활에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요. 단정히 머리를 빗어 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아침 수라상을 준비했지요. 새아가야, 오늘 날이 참 좋구나. 시어머니 정씨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하늘이 참으로 맑사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여 공손히 대답했지요. 배나무 밭에도 햇살이 좋겠구나. 올해는 배가 유난히 실하게 열렸단다. 그러하옵니까? 제가 나중에 배밭에 가서 살펴보아도 되겠사옵니까? 그러렴.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이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순이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사실 순이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거든요. 바로 방귀를 아주 잘 뀌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순이의 방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한 번 끼면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요. 마치 멀리서 북을 둥둥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리 소리처럼 맑고 길게 울리기도 했답니다.
친정에서는 그것 때문에 숱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집 온 후로는 단 한 번도 방귀를 뀌지 않았습니다. 새며느리가 방귀를 뀌다니 어찌 그런 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순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지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뱃속에서는 점점 더 무언가가 불어나는 것 같았어요. 새아가야, 괜찮으냐?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구나.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아, 아니옵니다. 괜찮사옵니다, 어머님. 순이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이 나면 어쩌나. 만약 시댁 어른들 앞에서 방귀가 터져나오기라도 하면 순이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저녁 수라상 앞에 둘러앉았지요. 시아버지 박진사가 상좌에 앉고요. 그 옆에 시어머니 정씨가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 박도령과 순이가 나란히 자리했지요. 상 위에는 따끈따끈한 쌀밥과 함께 갖은 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이요.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오늘 반찬이 참 먹음직스럽구나. 박진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아가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오, 그렇구나. 새아가 손맛이 좋구나. 박진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과찬이시옵니다, 아버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이의 뱃속에서 또다시 꿈틀꿈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하필이면 이 시간에. 순이는 배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지금은 절대로 안 돼. 순이는 속으로 되뇌며 이를 악물었지요. 새아가 밥을 왜 안 먹느냐?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순이가 숟가락을 들고만 있고 밥을 먹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 예. 먹겠사옵니다, 아버님. 순이가 황급히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런데 밥을 삼키려니 뱃속의 것이 더욱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밥 한 숟가락 삼키는 것조차 힘겨웠지요.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 박도령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괜찮사옵니다. 순이가 간신히 대답했지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요. 점점 더, 점점 더. 순이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잠자리에 든 후 순이는 혼자 마당에 나왔지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찌르르, 찌르르. 그 소리가 어찌나 평화로웠던지요. 순이는 장독대 옆 평상에 살며시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휴. 어쩌면 좋을까. 이대로 계속 참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뱃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겠어.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지요. 가족들은 순이의 방귀를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재미있어 했거든요. 순아, 내 방귀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냐.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언니, 한 번만 끼워봐. 동생한테 들려줘. 어린 남동생도 순이의 방귀를 구경하려고 졸랐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얌전하고 조신해야 했지요. 며느리가 방귀를 끼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순이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박, 사박. 순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박진사였습니다. 아, 아버님. 순이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세아가 이 밤에 웬일이냐? 박진사가 물었지요.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왔사옵니다. 그러냐? 나도 마찬가지란다. 박진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이 옆 평상에 털썩 앉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찌르르, 찌르르. 그때 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 내게 할 말이 있단다. 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버님? 순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사실 나도 비밀이 하나 있거든. 비밀이시라고요? 순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일까요? 박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젊었을 때 일이란다. 박진사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도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남의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단다. 어떤 고민이셨사옵니까? 순이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방귀란다. 예에서?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귀라니, 시아버지가 방귀를 말씀하시다니요. 나도 어릴 때부터 방귀를 잘 뀌었거든. 박진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 끼면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마을 끝까지 들릴 정도였지. 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방귀를 잘 끼신다고요? 처음 장가 들었을 때는 나도 참느라 고생했단다. 박진사가 회상에 잠긴 듯 말을 이었지요. 시아버지 앞에서 방귀를 끼면 어쩌나? 장인어른 앞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처지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다. 박진사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배가 더부룩해지고 몸이 안 좋아지기만 하더구나. 그러하셨사옵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결심했단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끼자고. 박진사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음을 참고 있는 듯 했지요. 그때부터 나는 천하제일 방귀쟁이가 되었단다. 이 마을에서 내 방귀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순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셨사옵니까? 그렇단다. 내 시어미도 처음에는 기겁을 했지. 하하. 박진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지요. 그런데 말이다. 박진사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도 그런 것 같더구나. 네? 순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요 며칠 얼굴이 자꾸 창백해지길래 혹시나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 아버님, 저는 그저 괜찮다, 괜찮아. 박진사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단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바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답니다. 며칠 후 배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배나무 밭의 배들이 누렇게 익어 이제 딸 때가 된 것이지요. 박진사 댁에서는 배수확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올해는 배가 참 잘 열렸구나. 시어머니 정씨가 배나무 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주렁주렁 열린 것이 풍년이 따로 없구려. 박진사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배나무마다 주먹보다 큰 배들이 가득 매달려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노르스름하게 빛나는 모습이 탐스러웠지요. 달콤한 향기가 밭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소이다. 박진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시어머니가 물었지요. 배가 너무 많이 열려서 말이오. 우리 식구만으로는 다 따기가 버거울 것 같소. 박진사의 말대로였습니다. 배나무가 20그루가 넘었고 각 나무마다 배가 수십 개씩 열려 있었거든요. 일일이 손으로 따려면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지요. 일꾼을 부를까요? 박도령이 물었습니다. 그러자니 품삯이 만만치 않을 텐데. 박진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민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무언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했지요. 새아가 박진사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순이가 얼른 달려왔지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느냐? 말씀해 주시옵소서. 박진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사실 말이다. 내 방개에는 특별한 힘이 있단다. 특별한 힘이라 하시옵니까? 그래, 내 방귀 한 번이면 배나무에 매달린 배갈 외가 우수수수 떨어진단다. 순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녕 그러하시옵니까? 물론이지. 젊었을 때는 방귀 한 방에 감나무감을 몽땅 딴 적도 있단다. 박진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그래서 말인데 너와 내가 내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내기라 하시옵니까? 그렇단다. 배밭에 나가서 누가 방귀로 배를 더 많이 따는지 내기를 해보는 거야.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방귀 내기를 하다니 이런 해괴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박진사의 눈은 장난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해 보이던지요. 좋사옵니다, 아버님. 순이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사옵니다. 오호, 그래? 응? 그럼 내일 아침에 시작하자꾸나. 박진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지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내기가 시작되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발갛게 물들고 이내 해가 떠올랐지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자, 준비됐느냐? 박진사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밭 앞에 서 있었지요.
배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탐스러운 배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황금빛 등불을 밝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준비되었사옵니다, 아버님. 순이가 대답했지요. 사실 순이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감기를 참아왔거든요. 뱃속에는 그동안 쌓인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가득 부풀어 오른 풍선 같았지요. 규칙은 간단하단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한 번 끼면 나도 한 번 끼고 번갈아가며 끼는 거야.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방귀 한 번에 배를 더 많이 떨어뜨린 쪽이 이기는 거란다. 예, 아버님. 자,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마. 박진사가 허리를 펴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배에 힘을 주었지요. 그리고 뿡! 우렁찬 소리가 배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 있던 배나무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배 두 개가 뚝뚝 떨어졌지요. 오호, 봤느냐? 박진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시옵니다. 순이가 감탄했지요. 자, 이제 내 차례란다. 순이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보름 넘게 참아온 것이 뱃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지요. 이제 더는 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순이는 살짝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었지요. 뽕! 맑고 높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퉁소를 부는 것 같은 청아한 소리였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있던 배나무 세 그루가 동시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배가 5개, 6개, 7개 우수수 쏟아져 내렸지요. 오호, 박진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대단하구나. 보름 넘게 참았더니 위력이 장난이 아니로구나.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지요. 그동안 답답하던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좋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박진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사가 먼저 방귀를 뀌었지요. 뿡! 우렁찬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배 3개가 떨어졌지요. 이어서 순이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뽕! 청아한 소리와 함께 배 4개가 떨어졌어요. 박진사가 다시 뀌었지요. 뿡뿡! 이번에는 2번 연속으로 뀌었습니다. 배 5개가 우르르 떨어졌지요. 순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뽕뽕뽕. 3번 연속으로 끼자 배 8개가 쏟아졌어요. 오호, 이거 만만치 않구나. 박진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대단하시옵니다. 순이도 웃으며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방귀를 뀌었습니다. 뿡! 뽕, 뿡! 뿡! 뽕. 그 소리가 마치 음악 같았습니다. 리듬이 있었지요. 박자가 있었어요. 마치 북과 퉁소가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배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풀밭 위로 배가 굴러다녔습니다. 노란 배, 연두색 배, 누런 배. 가지가지 빛깔의 배가 밭을 가득 채웠지요.
햇살이 배밭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콤한 배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지요. 두 사람은 점점 더 신이 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겨웠는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방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다 할 법도 했지만요. 두 사람에게는 그저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정씨와 박도령이 배밭으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여보, 무슨 소리가 그리 우렁차게 나길래?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배의 밭 한가운데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방귀를 뀌고 있었거든요. 뿡! 뽕! 그리고 배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했지요. 아이고, 여보. 또 그 방귀로 배를 따고 계시는 게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소? 박진사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제가 부끄러운 모습을. 순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할 것 없단다. 시어머니가 순이의 손을 잡았지요. 네 시아버지가 원래 저런 사람이란다. 젊었을 때부터 방귀로 온갖 일을 해왔지. 그러하셨사옵니까? 물론이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나도 깜짝 놀랐단다. 하지만 살다 보니 오히려 편하더구나. 굳이 참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도령도 다가왔지요. 여보, 당신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어? 박도령이 놀란 표정으로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미안해요. 숨기고 있었어요. 숨기다니 숨겼어. 부러웠죠. 회색 씨가 방귀를 잘 낀다니 그게 어디 말이 되겠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자 박도령이 순이의 손을 잡았지요. 여보, 부끄러워할 것 없어. 예? 오히려 잘 됐어. 우리 아버지가 방귀로 고생하실 때 당신이 도와드릴 수 있잖소. 박도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순이도 따라 웃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도 웃었습니다. 박진사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온 가족이 배밭 한가운데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달콤한 배향기가 공기 속에 가득했지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배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와 순이는 방귀로 배를 떨어뜨렸지요. 시어머니와 박도령은 떨어진 배를 주었지요. 광주리에 담고 또 담고 배가 어찌나 많았는지 광주리 10개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시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지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배는 처음이에요. 박도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일이 즐거웠거든요. 그냥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소? 박진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가 동의했지요. 온 가족이 배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땀을 식혀주는 바람이 얼마나 상쾌했는지요. 시어머니가 보자기에 싸온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자, 욕이라도 하세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함께 짭조름한 간이 입안에 퍼졌지요. 순이가 갓 딴 배를 칼로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노란 배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요. 한 조각 입에 넣으니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 정말 맛있구나. 박진사가 감탄했지요. 올해 배가 유난히 달아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배나무 그늘 아래서 주먹밥과 배를 먹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귀뚜라미가 풀밭에서 노래했습니다. 찌르르 찌르르.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귀었지요. 짹짹짹짹.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이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으로 물들었지요. 노을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박진사 댁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었거든요. 배 수확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지요.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순이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잡채가 지글지글 볶아지고요. 전이 노릇노릇 부쳐졌습니다. 불고기가 달콤한 향을 뿜어냈지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배로 만든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배즙에 재운 갈비찜이요. 배채를 넣은 시원한 냉국이요. 얇게 저민 배를 올린 화전이요. 달콤한 배숙도 뭉근하게 끓고 있었지요. 상이 차려졌습니다. 형형색색의 음식이 상 위에 가득했지요. 온 가족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수고들 많았다. 박진사가 말문을 열었지요. 특히 며느리가 고생 많았다. 보름이 넘도록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박진사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앞으로는 참지 말거라. 우리 가족 앞에서는 마음껏 끼어도 좋단다.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댁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자, 그럼 먹기 전에 건배라도 하지. 박진사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풍작을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빌며 온 가족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짠! 맑은 소리가 울렸지요. 그렇게 특별한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 후로 박진사 댁은 더욱 화목해졌다고 합니다. 매년 배 수확철이 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배밭에 나가지요. 뿡뿡뿡뿡뿡뿡. 리듬감 있는 소리와 함께 배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온 가족이 배를 주워 담고 함께 웃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배로 만든 갖가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달콤한 배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 것 같지요. 따스한 달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포근해지지요.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괜찮아요. 그대로 잠들어도 좋습니다. 달콤한 꿈을 꾸세요. 행복한 밤 되세요. 잘 자요.